네, 우리 명동 평화방송 라디오 스튜디오에 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지역구가 어디시죠? 부산 북구입니다. 부산 북구면 뭐 이렇게 유명한 게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낙동강입니다. 아, 낙동강. 네, 낙동강을 바로 왼쪽에 끼고 있는 네.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 금정산, 백양산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네네. 금정산 그리고 김해공항 고속도로 철도도 네. 다 걸쳐져 있습니다. 네. 부산 강서에서 재선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북구에서? 북강서갑인데 네. 사실은 이제 강서구가 인구가 좀 적어가지고 독립선거구가 안 되니까 우리 북구에서 좀 꽂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군요. 저는 이제 강서구하고는 상관이 없고 오롯이 네. 북구라고 보시면 네네네. 됩니다. 예. 북구에서 재선하신 그렇습니다. 분이시죠? 예. 네. 고전에 이제 내리 3번 떨어졌고요. 10년 동안 네. 이 부산에 민주당 간판 달고 선거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라 네. 10년 동안 꽃갱이 돌고 밭 갈고 호미 돌고 밭 갈고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3번 떨어지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재선이 돼 있습니다. 네네. 뭐 사법시험 9번 떨어진 분도 있을 테니까 미래에 말씀드리면 10년 동안 3번 떨어지면서 일종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랄까 노무현 정신을 실험하고 또 실천했던 거죠. 네. 노무현 정신의 발끝이라도 쫓아갔으면 하는 네. 바람을 가지고 아이고, 있는데 네. 예.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모셨는데 몇 가지 좀 현안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진 거죠. 완패죠. 네, 완패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민주당 안에서 인식이 다 같은 것 같고 뭐 네. 마지막에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극적으로 역전승한 거는 뭐 성과겠지만 하여튼 전체적 상황으로는 민주당이 졌는데 지자마자 바로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좀 뭐 싸움에 가까운 선거 원인 또 선거에 대한 분석 뭐 패배 원인 두고 진행되는데요. 이건 좀 비정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겁니까? 좀 선을 넘었다고 볼 수가 있는 네, 것이죠. 선을 넘었다. 예, 근데 우리가 불가피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싸움을 하긴 해야 되지만 네. 그러나 이게 서로의 얼굴을 밝히는 그런 싸움은 좀 이제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나 반드시 이 과정은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몸부림 또는 좀 무질서하게 보이고 네. 또는 이게 극한 싸움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새로운 질서, 당에 또 어떤 새로운 기풍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불가피한 과정이다. 평가라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의 당 얘기지만 오늘 이준석 대표랑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뭐 주고받은 얘기 중에는 뭐 험한 말도 있던데 그런 험한 말은 사실 당내 인사들끼리는 좀 뭐 당박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정치인들은 좀 가려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하고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네. 저도 이제 뭐 당내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네.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희망은 되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위로의 언어는 좀 써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국민들께서 평상시에 쓰는 언어 그 이상의 과격한 공격적 용어, 네. 배타적이고 배제적 용어, 또 갈라치는 말도 많이 그렇습니다. 하죠. 네. 이런 것들은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각별히 좀 이런 언사를 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냥 밖에서 볼 때는 이게 진짜로 선거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싸워 이기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당대표에서 어느 쪽이 차지하느냐 또는 이후에 2024년 총선과 관련된 공천권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언론도 그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그것 저희도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네.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인데 네. 사실은 이제 평가와 반성, 성찰 또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결국은 8월 달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내 어떤 이 권력 지형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지도부가 2024년도 공천 권한을 이제 행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도하고 민감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의 역사가 70년이고 네. 그 70년의 역사 속에서 공천과 관련된 제도가 변화하고 진화하고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발전해 왔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공천이 좀 시스템으로 좀 안착이 돼 있고 당대표 1인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구조까지는 왔다. 그러니까 네. 지금 서로 싸우는 쪽 공천권 혹시 이 나의 공천이 날아가지 않을까라고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이죠. 예, 그 정도로 예를 들면은 당 대표가 공천권을 휘두르면 다 날아간다. 민주당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도하게 그것을 과잉 해석해가지고 과도한 공격을 하고 네. 뭐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게 70년의 민주당 역사를 믿고 또 민주당의 어떤 집단 지성을 좀 믿고 오로지 이제 이 당내 권력이라는 측면에서만 지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평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 또 민주당이 그동안 정치를 해왔던 방식의 문제까지 네.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 세상의 변화,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당이라는 이 구조가 담아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평가가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 여태까지 지방선거 끝나고 민주당 관계자들 여러 분 말씀 들어보고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고. 저는 이제 페북에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제 네. 페이스북에도 좀 소회를 남겼습니다만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격한 언어들 속에 파묻혀버리고 뭔가 합리적이고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은 당장의 어떤 권력 싸움에 밀려나 버리고 이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비대위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이게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 정책까지 다 평가하는 그런 과정들을 반드시 거칠 것이고 네. 그것이 민주당 70년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뭐 비대위도 이제 새로 출범하게 될 텐데 그 이전에 민주당은 왜 지방선거에서 완패했습니까?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지역마다도 조금씩 다르겠군요. 그럼 다 틀리고요. 당면한 지방선거 국면만 평가를 하면 네. 이것은 또 일방의 평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국정농단을 심판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명예혁명을 이룩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위대한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탄생한 정권이 왜 5년 만에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은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어떤 사소한 또는 격가지와 같은 전략 전술에 대한 평가로 머문다면 당이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좀 궁금한 게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 공약 중에 하나가 그 벌금을 소득 재산에 따라서 내게 한다. 일수벌금제라고 하죠. 그런데 5년 동안 이행을 안 하셨어요. 또 하나는 다수당이 된 다음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랑 똑같은 벌금을 내는 건 불공평하고 적어도 국민연금 내듯이라도 평등하게 공정하게 하자. 근데 이런 게 왜 안 되는 건 관심의 문제입니까? 뭡니까? 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일관되게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이 뭐냐면 국민들께서 정말로 시급하고 중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중하다고 또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사이의 미스매치, 그 간극이 너무 좀 컸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와 이 민주당이 말하자면 오만한 길, 독선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소득재산 비례 벌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고 또 이재명 후보가 또 대선 공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약용 뭐 아이템이야. 너무 쉬운 일인데도 왜 안 하냐. 유럽 다 하고 있는데.
관심이 아니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겠고 가톨릭 교회는 염수정 추기경님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맞습니다. 노력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국회 가서 행사도 하시고 전 의원님도 그때 오신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왜 그것과 이 정책은 예. 별개였는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따질 아닙니다, 수밖에 아닙니다, 없어서. 아닙니다. 네. 예, 저희들은 이제 답을 해야 될 의무가 네.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 나누는 이게 대화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공약으로 내거는 것도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 있는데 그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로 굳건하게 약속을 했거나 네. 아니면은 국민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올려야 되는데 이게 민주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올리다 보니까 이게 뒤로 네. 밀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라는 구조는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데 네. 네. 그 변화의 방향은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국민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당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의 요구와는 좀 결이 다른 민주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올려가지고 네. 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생계형 또는 낳은 민생형 정책을 국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국민들은 기회를 줬는데 또 그렇습니다. 의석도 줬는데 이런 평가고 이런 평가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연패로 민주당을 심판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 네. 제가 이 발본 세군적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는데 발본 세군적 문제의식.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정치하는 방식도 둘러봐야 됩니다. 네. 정치하는 방식의 문제.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정책을 포함해 가지고 가치와 노선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의 중심은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관심사항이 어디로 모여들고 있는지 이 부분이 전제되지 않으면 발본 세군적 처방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비대위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뭐 외부 평가위원회를 꾸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선 끝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였던 분하고 또 박지원 씨라고 네. 아주 이례적인 분을 모셨는데 결국은 실패, 뭐 선거 완패니까요. 그리고 다시 또 비대위로 가요. 근데 원래는 그냥 원내대표가 해도 되는 건데도 굳이 2차 비대위로 가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 논의가 이제 저희들이 의원총회에서 바로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네. 그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사실상 이제 국회 원구성도 해야 되고 국회 원구성이 되게 되면은 9월 달에 바로 정기국회입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정기국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실 여러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죠. 너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독주라든지 일방통행이라든지 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거 견제하기도 어려운데 네. 지금 당내 이게 쉽지 않은 평가의 문제 또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되는 문제까지 하기에는 너무 이 물리적으로 너무 버겁다. 물리적인 문제다. 예, 버겁다. 그래서 이제 좀 중립적이고 또 586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22대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켜야 될 것이 없는 우상호 의원이 상당히 적합한 거 아니냐. 네, 우상호 의원은 그러니까 개파색이 옅은 분이고 그렇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불출마니까. 불출마 선언을 했으면 지켜야 될 게 없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군요. 근데 국회가 이제 앞으로 국회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런데요. 지난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민주당이 거의 역할을 못했다라고 비판을 한다면 아니 뭐 특정 상임위원회 맞습니다.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또 모습일 수도 있고요. 뭐라고 변명하거나 또는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시겠습니까? 변명할 게 없습니다. 네. 준비가 부족했고요. 네. 어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네. 어떤 분노 또는 반드시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 의지만 앞서가지고 네. 디테일에 약한 그래서 준비가 부족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한동훈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던 한동훈 장관의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문제로 결국은 귀결이 돼버리는 아주 황당한 결과가 아유, 나왔습니다. 전 예. 의원님 여쭤볼 게 많아서 하여튼 반성은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 민주당이? 그럼, 예, 네, 반성하고 그럼, 예, 있다. 그럼, 좋습니다. 예. 자, 일단 지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양산으로 한번 가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도 뭐 그 집회에 대해서 약간 좀 뭐 의아한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 집무실도 그런데 뭐 전직 대통령의 사저야 뭐 법대로 이런 약간 뭐 불편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예, 예.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그 양산을 다녀왔거든요. 네. 저도 나이가 50이 넘어서 웬만한 욕은 다 들어보고, 네, 뭐 옛날 군대도 다, 있었고 테니까 뭐 다 해봤는데, 네. 이 욕은 제가 생전 듣다 보다 못한 욕일 뿐만 아니라, 모욕감을 막 주는 욕. 아니, 모욕감을 네. 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욕으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런 얘기를 예. 계속 들으면. 예,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그냥 욕설이 난무한다 이 정도로 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아이고. 살인적입니다. 예, 살인적 욕설이에요. 예, 생전 듣다 보다 못한 그거를 하루 종일 틉니다. 그 혐오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 혐오 이런 수준도 아니고, 예, 그 상상을 초월하는 욕설이 나오는데 그거를 가지고 돈을 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자극적인 욕, 더 자극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이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슈퍼챗이라 그래서 슈퍼챗이라 그래가지고 더 자극적인 욕을 하면은 그 순간 또 후원금이 더 많이 들어와요. 증오를 부추기니까. 욕 장사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건 범죄잖아요. 그래서 저는 범죄일 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엊그제 마치 이제 뭐 넘 이야기하듯이 적어도 이 대한민국의 어떤 글로벌 위상에 맞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법과 원칙보다 더한 가치인 어떤 포용력이라든지 또는 품이 넓은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따뜻한 마음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아니 법과 원칙으로 봐도. 그럼요. 네. 예, 아니 그리고 세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자기들이 감옥을 보내고 싶다면 그렇다 치더라도 예. 그 뭐 옳고 그름 떠나서 예. 지역 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옆집은 안 들리고 문재인 대통령 사저만 들리는 방송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그 평산 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그러니까요. 사시고 굉장히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거기에 소위 말해서 조그마한 소리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새소리고 물소리밖에 없는 동네입니다. 예. 그런데 세상 천지에 저도 이 들어보지도 못한 그 욕을 80, 90대신 어르신들께서 지금 하루 종일 지금 한 달 넘게 듣고 있다는 것이 댓글 중에 어떤 분이 병이신- 테러로 돈을 벌다니 끔찍하네요라고 표현하시 이게 아주 예. 정확한 테러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리적 테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테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들어본 거에 의하면 정말 살인적입니다. 아이고. 예, 살인적 욕설이 난무하고 뭐 민주당 있습니다. 차원에서도 대응을 좀 하셨으면 예, 좋겠고요. 법 개정안을 지금 내놨고요. 네. 양산 경찰서까지 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의 어떤 뭐 적절한 공권력 행사를 네. 요청을 드렸고 그런데 대통령이 법대로 이렇게 버리니까 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은 가야죠. 또 이게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 시작된 문제지만 다른 일반적인 집회 시위를 빙자한 그렇습니다. 테러에 가까운 행위들은 좀 규제해야 되고 특히 소수자에 대해서 그렇게 막 혐오하고 증오하고 이런 것들을 버젓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전재수 의원의 역할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